민수야, 나 결혼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슬퍼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사는 30세 김민수입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된 감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지켜나갈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저의 영원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소통해 주세요. 그날은 어머니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미쳤는지 비를 미친 듯이 퍼부었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됐죠.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아버지는 묵묵히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뭔가 말할 듯 하면서도 결국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시는 겁니다. 민수야, 나 결혼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결혼한다. 다음 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겨우 1년. 아직도 어머니의 향기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 자리엔 벌써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이에요. 새엄마가 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제겐 그것조차 거슬렸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라도 하겠다는 듯한 태도. 아니,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더 화가 났는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슬퍼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 아버지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겐 아직도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한데 아버지는 그 슬픔을 이렇게 간단히 밀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그런 결정 이후 아버지와 말을 나누기가 꺼려졌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궁금했어요. 김지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빠져든 걸까? 어머니가 떠난 자리, 그 공백을 감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지영의 첫인상은 제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긴 머릿결에 또렷한 이목구비 깊고 맑은 눈동자 뭐 한마디로 예뻤어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어려 보인다는 거죠. 40대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저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더 신경 쓰인 건 이 여자의 분위기였어요. 무슨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 보는데 그게 되게 묘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이 되었고 지영 씨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지영의 담담하면서도 조금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무언가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내 삶을 뒤흔들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추억이 담긴 호숫가에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비릿하게 불어오고 물 위에 뜬 달빛이 흔들렸어요. 술 한 모금 들이켰죠.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수면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댁에 간 건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서였어요. 근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한 거 있죠. 거실 한가운데에 상다리 부러질 듯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 옆에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더라고요. 민수 씨, 많이 드세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이게요, 그냥 보면 아들 챙기는 새엄마 느낌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 분위기가 달랐어요. 말은 다정한데 눈빛이 묘하게 저를 피하는 것 같고 아버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원래 저렇게 애교 많고 스킨십 많은 분이 아니셨는데 미영한테 찰싹 붙어서 싱글벙글하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체한 것처럼 속이 불편한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안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약병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약사잖아요. 딱 봐도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약명을 보진 못했지만 제 경험상 이 정도 약병이 필요하다면 뭔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수상쩍은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아픈 건가 아니면 미영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날 이후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 한마디만 남기고 툭 끊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리 바빠도 제 얘기는 다 들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아버지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안쪽에서 지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요. 되게 심각한 얼굴로 막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중간중간 눈물도 훔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전화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름이 확 돋은 게 지영이 창밖을 힐끗 본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야? 내 위치 알았나 괜히 혼자 호들갑 떠는 건가 싶으면서도 뭔가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영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아버지 댁에 들릴 핑계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지 못했어요. 그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리길래 무심코 받았죠.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어요. 민수 씨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라도 늦지 않기를 기적적으로 괜찮아지시기를 바랐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복도로 들어섰을 때 한쪽에서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지영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아 보였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힘이 풀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어요. 한숨인지 그 느낌인지 모를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지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이 너무 아파 보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지영은 그렇게 울먹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혈압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모셔야 했었는데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도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지 못하고 있었죠. 주위 사람들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했어요. 정말 이토록 슬퍼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영은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하다가도 조문객이 줄어들면 다시 무너져 내리듯 흐느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낯선 방문객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영을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위로하는 눈빛이라기보단 무슨 말을 삼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영도 그들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 멍해지다가 애써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참다 물었어요. 지영 씨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버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영은 눈을 피하며 답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말 들으면 더 신경 쓰이는 거 아시죠? 장례식 마지막 날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조용해졌어요. 지영은 홀로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손을 모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지영 씨 괜찮으세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문객들 앞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 눈물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후회인지 미처 말하지 못한 비밀 때문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전 입을 때려다 결국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고 나왔죠. 근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설명할 순 없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영이 감추고 있는 게 뭘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 상속 문제 때문에 다시 집을 찾았어요. 사실 속마음으로는 지영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을 차지하려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지영이 한 말이 진짜 예상 밖이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뭐라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남아서라도 뭘 좀 챙기려 하지 않나요? 근데 지영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대로 사세요. 이 집 쉽게 팔리지도 않을 거고 혼자 어디 가시려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집도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지영은 안도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결연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아버님은 사실 재혼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밤이 깊어 갈수록 지영이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지영은 아버지 친구의 딸이었고 한때 평범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도 거칠었고 결혼도 자의반 타의반 억지로 한 거였어요. 결혼 후 처음에는 잘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결국 참을 수 없던 지영은 이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경찰 출신이었고 이혼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어요. 전화, 문자, 협박,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그녀의 직장과 부모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끼리 내부적으로 다 무마되었거든요. 견디다 못한 지영은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지옥이었어요. 전 남편이 지영의 부모님을 협박했고 지영의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 남편은 끊임없이 지영을 괴롭혔고 결국 지영은 아무 곳에서도 편히 숨 쉴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죠. 그때 민수 씨의 아버지께서 나섰어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저를 돕기 위해 당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지영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었고 거기에 남겨진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뜨거운 다리미로, 이건 깨진 술병으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지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제 전 남편이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요. 2년 반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에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녀를 지켜야 한다. 지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6개월 전에 그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버님이 그녀의 말을 듣는데 저는 뼈마디까지 후회가 몰려왔어요. 솔직히 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한테 아버지가 넘어간 거라고 별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심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은 문득 지영의 과거가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친구의 딸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직접 그녀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그녀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민수구나. 자네 아버지가 내 딸을 구해줬어.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다 일찍 죽다니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구나. 내 딸 지영이를 자네 아버지에 이어 자네가. 그제야 모든 이야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괜히 의심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줬을지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가운데서 그녀가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오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지영의 밝은 미소를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아버지 사진 앞에서 술을 한 잔 기울였어요. 지영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을 이야기했고, 저도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민수 씨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지영 씨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며 제 어깨를 토닥이더라고요. 지영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손을 뻗어 손수건을 받는 순간 우리 손이 살짝 맞닿았는데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지영도 그 떨림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지영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컸지만 점점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오누이처럼 친구처럼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으로 바라보며 보다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영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순간 뭔가가 확 끓어오르더라고요. 등 뒤로 다가가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지영은 놀라서 돌아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제 품에 기대더라고요. 민수 씨 고마워요. 지영 씨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지영의 따뜻한 체온과 귓가에 들려오는 부드러운 숨소리.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너무도 강렬했어요. 오래 기다린 것처럼 마치 원래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요. 아침이 밝고 저는 여전히 곤히 잠든 지영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일까? 그런데 지영의 따뜻한 체온이 제 옆에서 분명히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내일이면 아버지의 기일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보석 가게에 들렀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지만 예쁜 반지를 하나 골랐어요. 지영 씨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 이번에 지영 씨에게 프로포즈 할게요. 제가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반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 씨는 거실에서 음악을 틀어두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녀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영 씨,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연은 참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생각.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나직이 웃었어요. 아마 운명이었겠죠. 우린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품에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지영 씨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건 지영 씨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앞으로 제 곁에서 함께 해줄래요? 지영은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나랑? 그래요.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지영은 손을 들어 입술을 가렸어요.
눈물이 차오른 듯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감싸 쥐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민수 씨를 사랑해요. 지영이 제 품에 안겼어요. 두 손으로 저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다정히 감싸 안았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남들이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된 감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지켜나갈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저의 영원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